네, 기술적 분석입니다. 시장 상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스닥 같은 경우 데드크로스가 나오면서 계속해서 하방을 그리고 있습니다. 지금 조정은 200일선까지 빠르게 빠지는 흐름이 나왔고 200일선 지지라인 인근에서 일간으로 양봉이 한번 잡혔던 상황인데 어제 이 부분을 무너뜨리는 흐름이 나왔어요. 그럼 오늘 움직임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탈하는 움직임이 나오는지 아니면 뭐 아래 꼬리를 만들면서 지지세를 잡아주는지 혹은 양봉으로 돌려놓는 흐름이 나오는지를 보면서 시장의 방향성을 체크해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오늘 무너뜨리는 흐름이 나온다면 좀 더 직선적인 조정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고 여기서 아래꼬리라던가 양봉 전환이 나와준다면 흘러내려오고 있는 빌선 라인까지의 V자적인 단기 반등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 기간 자체는 3일 정도로 짧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방망이를 짧게 잡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아니라고 한다면 섣부른 매수 포인트로 삼기에는 리스크가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우리가 장기 추세로 보았을 때 데드크로스가 나오는 흐름입니다. 5일선과 21일선에 데드가 발생을 했고 이전에는 조정을 받더라도 데드가 발생하지 않고 이렇게 평행하게 움직이는 흐름을 유지를 했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추세가 강하게 꺾이면서 데드크로스까지 나온 흐름이기 때문에 낙폭 자체를 더 키울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거예요. 이전에도 본다면 나스닥 같은 경우 데드가 나온 상황에서는 19년에 금리 이슈 그리고 2020년에 코로나 이슈 2021년에 22년 금리 이슈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슈들이 발생을 하면서 큰 낙폭들을 그리는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특히나 지금은 재정 정책을 쓰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고려를 했을 때는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데드가 발생한 위치 자체도 2020년 이후에 긴 반등이 나오고 이후에 큰 폭의 조정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의 상승도 긴 흐름을 이어온 상황에서 장기 이평선과의 이격도가 크게 벌어져 있는 상황에서 데드가 나왔기 때문에 조심해서 나쁠 것이 전혀 없는 위치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P 500 같은 경우도 동일한 흐름이에요. 데드가 나오기 직전의 흐름이 잡히고 있고 일간으로 보더라도 200일선까지 조정이 이어지는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특히 슬로우 스토캐스틱으로도 보았을 때 떨어진 K값과 그리고 D값 자체의 이격도가 벌어져 있는 흐름이에요. 제가 이전에 테슬라의 강도를 말씀드리면서 강한 추세 전환이 나올 때는 D값과 K값의 이격도가 크게 벌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면 전체적인 지수들이 반대 방향으로 강한 추세 전환이 목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만나는 단계까지는 추가적인 붕괴가 나올 수 있다라는 기술적인 포인트도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도 위험한 위치라는 점을 계속 강조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전반적인 지수보다 낙폭을 크게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박스권을 이탈한 이후에 지지라인이 200주선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200주선이라고 했을 때는 170달러까지도 매물대가 열려있는 상황이어서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 계속 강조를 드렸듯이 XOXL 3배 투자를 하시는 분들께서는 손해가 막심해질 수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를 드렸고 지금도 지지라인 이탈이 나온 흐름이어서 비중을 줄여놓으시는 것을 계속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지수는 장기 이평으로 보았을 때 좋지 않은 움직임이 잡힌 것이 사실이고 일간으로 보았을 때야 많은 조정이 나온 것 같지만 주간으로 보았을 때는 데드가 나오는 초입의 흐름이라는 점도 이해를 해주시면서 일간으로서의 반등은 떨어져 내려오고 있는 21선 이평까지만 진행될 가능성이 꽤 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조정의 원인으로 금리 이슈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채권 금리가 실제 너무 높기 때문에 이전에 바이든 정부에서 이렇게 높은 채권화에서 채권 발행을 통해서 재정 정책을 펼쳤었고 높은 수익률로 발행한 채권으로 돈을 끌었었기 때문에 이자 부담이 엄청나게 높아진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은 미국의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가 있고 10년물 같은 경우도 동일하게 높은 위치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새롭게 정부를 운영하고 재정을 활용해야 되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확 낮출 수 있는 카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은 단기적인 침체에서 발생할 수가 있는 부분이어서 시장의 조정을 용인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낮아지게 된다면 이 낮은 이율로 이전의 채권들을 대체함으로써 재정 부담을 줄여놓고 그 다음부터 적극적인 정부 정책을 시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시장의 조정이 이렇게 발생을 하더라도 바로 부양책을 통해서 시장을 밀어 올려주는 이전 같은 움직임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채권의 수익률 자체가 충분히 떨어지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전과는 다른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스닥 같은 경우도 과거에 큰 폭의 조정을 겪고 올라오는 과정에서 금리 인하를 통한 양적 완화들이 큰 힘을 발휘했었고 최근에 물가 이슈 이후에 상승의
상당 부분은 재정 정책을 통한 돈의 투입이었습니다. 즉 재무부에 힘써서 돈을 투입을 해주면서 시장을 밀어올린 경향이 있었고, 지금 같은 경우에 만약에 조정이 발생하게 된다면 쓸 수 있는 카드는 대부분 사용을 한 상황이어서 충분히 조정이 나오고 금리가 충분히 떨어질 때까지는 적극적으로 돈을 쏟아넣는 정책을 하는 것은 정부에도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해왔던 것이고, 최근 한두 달 사이에 에너지 뚫고 올라가는 힘을 발휘하지 못했기 때문에 반대로 하방으로의 움직임을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를 드렸던 겁니다. 특히나 오늘 같은 시장도 보게 된다면 어제 이렇게 큰 폭의 조정이 나왔는데 선물상의 반등 에너지는 꽤 약한 흐름이에요. 어제 상승을 하는 모습이 초반에 나왔었지만 그 전날에 또 3%, 2%가 빠졌던 것에 비하면 약한 흐름이었습니다. 우리가 반등을 기대를 하기 위해서는 조정이 2%가 나왔다면 그 다음 날에는 2.5%로 양봉이 나와주는, 이렇게 추세를 돌려주는 움직임이 나와줘야 하는 것인데, 지금 같은 경우는 조정이 이어져 내려오는 와중에 그 조정폭보다는 작은 반등만이 나오고 있어서 계속해서 무너져 내리는 움직임으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유의미한 반등 신호가 나올 때까지는 현금을 확보해 두시고 주식의 비중을 줄이신 상태에서 기회를 잡기 위해 기다려 주실 타이밍이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개별적인 종목으로 우리가 살펴보더라도 테슬라 같은 경우도 시장과 유사하게 조정을 받고 있고, 나스닥처럼 200일선 인근에서 지지를 받았지만 반등의 에너지가 강하지가 않습니다. 강하게 추세를 돌려놓는 흐름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상의 조정을 가져가던, 아니면 주봉상으로 200주선이 위치한 40달러 라인까지도 조정이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이어서 적극 매수할 타이밍은 아니라는 점을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팔란티어 같은 경우도 다른 것들에 비해서는 지지 라인이 확실하게 잡혀 있지만 시장이 빠지는 와중에 반등을 만들어낼 만한 에너지는 존재하지 않고 지표상으로도 쏟아져 내려오는 흐름이 잡혀간 상황이어서 지금은 매수 전략보다는 비중을 줄이는 전략을 활용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렇게 많은 한국인들이 투자한 종목 중에서는 아이온큐 같은 경우가 리스크가 높은 상황이고, 보시는 것처럼 200주선 자체도 10달러 중후반 구간에 위치한 상황이어서 추가적인 낙폭이 나올 가능성이 큰 흐름이에요. 물타기를 하더라도 신중하고 반등이 나온 상황에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이 부분은 빠르게 들어가게 됐을 때는 오히려 평단 자체를 높이는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위쪽에 매물대가 많다는 점이 하나의 주요한 악재로 작용하는 종목이어서 더 긴 호흡으로 지지가 나오면서 반등을 잡아내는 구간에서의 매수 타이밍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자,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설명을 한번 드려본다면 추세상으로 역배열이 잡혔기 때문에 떨어져 내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00일선도 이탈을 한 모습이어서 기술적으로 보았을 때는 좋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기존에 잡혀있던 이러한 추세상의 파동이 있기 때문에 이 하단부에서는 단기적인 반등은 나와줄 수가 있는 포인트여서 손절을 하시더라도, 혹은 길게 모아가시는 분들이 있다고 했을 때는 모든 물량을 다 정리한다기보다는 일부 비중을 수익 실현하면서 현금을 좀 확보를 해주시는, 아니면 손절을 해주시면서 현금을 확보해 주시는 전략을 통해서 파동상의 저점 그리고 추세상의 전환이 나올 때 평단을 낮추면서 물량을 좀 더 투입할 수 있을 만한 여력을 갖춰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무조건 이 높은 위치에서 물려있는 상태로 계속 보유를 하는 거는 투자를 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고 심리적으로도 힘들기 때문에 모든 물량을 정리는 못하더라도 내가 충분히 떨어졌을 때 평단을 절반 이하로 낮춰줄 수 있을 정도의 비중 확보를 어느 정도 해두신 상태에서 기다림을 가져가신다면 큰 폭의 조정이 나오더라도 기회를 잡을 수가 있는 것이어서 비중 관리를 통한 리스크 관리를 조금 추천드리는 종목이다 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은 계속 조정을 이어가고 있고, 실제로 쉽게 발생하지 않는 21선과 5일선의 주봉상의 데드도 나왔기 때문에 전반적인 종목들은 추세상으로 쏟아져 내려오는 구간이 잡혀 있는 게 사실이에요. 이 부분을 명확하게 인지를 하시고 리스크를 관리하는 데 포인트를 두시면서 시장이 빠지게 되면 반대로 올라가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들에서 기회를 찾을 것이고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런 부분들 도움을 받으실 분들은 멤버십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영상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